네, 전 세계가 기다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초접전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와 해리스, 해리스와 트럼프. 오늘은 두 인물의 정책과 함께 수액 섹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미국입니다. 트럼프는 유리천장을 깨려 하는 여성 대통령 후보자와 두 번째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두 사람은 여전히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특징을 살펴보면 이 승부를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미국은 선거인단 538명의 과반수 270명을 획득하는 쪽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한 주에서 이기면 그 주의 선거인단 수를 모두 가져가는 승자 독식 방식이 특징입니다. 기존 지역별 정치 성향을 고려하면 현재 해리스는 222표, 그리고 트럼프는 214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결국 경합주의 선거인단표 93표 안에서 당선이 결정되는 겁니다. 승리를 가른 경합주는 총 7곳인데요. 최근 지지율 추이와 함께 현재 경합주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전국 여론조사는 해리스 후보가 우세하다지만 주별 선거인단 전망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후보 간 지지율 변화 추이를 먼저 살펴보면 지난 6월에 있었던 1차 TV 토론을 기점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세를 보였고요. 당선은 기세다라는 말처럼 트럼프 후보 피격 사건으로 이후에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당시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후 해리스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등장하고 TV 토론 이후까지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을 추월하면서 접전을 보였지만 대선 막바지인 9월 말부터 다시 트럼프 후보가 지지율 싸움에서 앞지르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미국 대선을 2주가량 앞두고 뉴욕타임즈에서 집계한 주요 경합주 7곳의 지지율 상황을 살펴보면 7곳 중 해리스 후보가 3곳, 트럼프 후보가 4곳에서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보유해 제일 중요한 접전주로 꼽히는 펜실베니아주에서 해리스 후보가 우세한 모습을 보였고요. 2020년에는 민주당이 승리했던 미시건주는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우세한 모습을 보이면서 여전히 대선 결과는 끝까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의 세 번째 도전. 트럼프는 그의 대표적인 슬로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강력한 표를 또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강력한 자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보호무역주의와 파격적인 관세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물론 한 번 겪어본 일이긴 합니다만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혼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해리스 후보는 미래를 위한 혁신, Not going back, 우리는 트럼프 때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해리스 후보 측에서 자주 내세워오는 말입니다. 해리스는 자신이 중산층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처방전부터 식료품, 주택까지 모든 가격을 낮출 것이라며 중산층 중심의 재건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난 집권 당시 마찬가지로 억만장자와 대기업에 대규모 감세를 제공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트럼프 후보와 차별점을 확실히 하는 모습입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1992년 빌 클린턴을 대통령으로 만든 구호죠. 결국 대선에 승기를 쥐게 한 건 조지 부시 정권의 경제적 무능함을 지적하고 경제적 부를 약속하는 경제정책이었는데요. 이렇게 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가 말하고 있는 경제정책은 무엇일까요? 과연 경제정책이 이번에도 두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트럼프의 경제정책을 이렇게 산업별로 나눠봤습니다. 화석연료로 다시 돌아가는 에너지, 흔들리는 칩스와 IRA, 공평한 부담을 지자는 방산, 또 중국을 견제하고 가격을 낮추는 바이오인데요. 먼저 에너지 분야부터 확인해 보시죠. 먼저 트럼프의 에너지 분야 경제정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에너지 분야 키워드는 화석연료, 즉 석유와 천연가스, 그리고 원전입니다. 트럼프는 화석연료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원자력 산업의 규제와 인허가 업무를 간소화해 원자력 진흥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지급을 폐지하면서 신재생 분야에 대한 지원은 대폭 줄일 거라 공언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도 확인을 해보시죠. 트럼프 후보는 지난달 반도체 지원법, 즉 치스법을 비판하면서 대신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해외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스스로 짓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IRA에 대한 생산 인센티브를 축소하고 IRA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칩스와 IRA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수혜가 예정돼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는 법안입니다.
칩스의 경우를 보면 삼성전자는 텍사스에서,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에서 조 단위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각각 64억 달러 그리고 4억 5천만 달러의 보조금 수령을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도 IRA 보조금으로 영업이익을 메우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SDI도 12월부터 미국 공장을 가동하면서 내년에는 의미 있는 보조금을 또 기대하는 상황인데요. 다행히 두 법안은 폐지하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쉽게 폐지되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산 분야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국방비 지출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국방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기준을 GDP 2%에서 3%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또 로우 전쟁에 대해서는 자신이 전쟁을 끝낼 거라는 단언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도 살펴보시죠. 트럼프와 해리스 모두 약가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했고 모든 필수 의약품을 자국에서, 즉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약들도 살펴보시죠. 트럼프 하면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감세입니다. 법인세율은 현행 21%에서 최종 15%까지, 소득세율은 현재 10에서 37%로 복잡한 세법을 15%나 30%로 단순화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세금을 줄이면 정부의 재정 적자가 심각해질 수 있고 재정 적자가 심해지면 국채 발행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충족하기 때문에 국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통화정책 향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지만 세제 법안 변경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관세 강화 정책 또한 트럼프의 대표적인 공약이죠. 특히 중국의 최애국 대우를 폐지하고 관세를 최대 60%까지 부과할 수 있다 밝혔습니다. 전자제품과 철강, 의약품의 수입을 중단할 거라 밝혔는데요. 또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상대국이 미국 자동차를 수입할 시 매기는 관세를 등가주의로 적용해서 미국도 상대국의 자동차를 수입할 때 동일한 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수입 관세가 높아지면 물가 상승을 다시 부채질할 수 있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금리 인하가 늦춰질 수 있는데요. 관세 변화는 의회의 승인이 불필요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 당선 시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와 해리스 모두 중국을 견제하는 공약을 내놓긴 하지만 역시나 트럼프의 공약 수위가 더 강합니다. 수출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요. 트럼프는 중국과 러시아의 상품과 소프트웨어, 첨단 기술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기업 1000개 이상을 추가적으로 규제할 거라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트럼프의 정책들 알아봤습니다. 그럼 해리스의 특징적인 정책은 트럼프와는 많이 다를까요? 네, 이어서 해리스 후보의 정책도 확인해 볼 텐데요. 주요 정책 가운데 경제 정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기업들이 가장 주목하는 사안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칩스법일 텐데요. 현재 수요 정체를 겪고 있는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상황과 더불어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 모두 100% 전기차 확대 보급 정책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리스 후보는 칩스 보조금 확대와 현 IRA 생산 인센티브를 유지한다는 입장이고요. 반면 트럼프 후보는 칩스법을 폐지 혹은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율의 경우 해리스 후보는 28%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 반면 트럼프 후보의 경우는 21%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대기업이나 부자들의 증세를 하면서 대형 제약회사나 석유가스 회사에 대한 보조금 삭감, 법인세율 인상 등도 제시했고요. 이와 같은 재정지출 절감분을 활용해 민간 복지 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도 보겠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는데요. 이런 해리스 후보의 정책 기조는 단순히 환경적인 문제 해소뿐만 아니라 전기차와 태양광 등 친환경과 관련된 첨단 사업의 육성과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투자를 확대해 탈탄소, 그린 전환을 지속 추진하면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고요. 미국의 경제 성장 방안 중 하나로 인프라 투자를 예고했는데 전력과 도로, 공항과 항만 시설 등은 물론이고 주택과 전기차 충전소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또 공정한 경제 실현을 위해서 불공정 요소를 배제하고 주요 동맹국 혹은 교육국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정책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외교 안보 부분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 이스라엘 하마스 종전 우선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난민이나 불법 이민자 처우 개선이라든지 포괄적 이민 개혁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외 정책별로 이견은 뚜렷하지만 의료와 국방 분야는 비슷한 모습이고 미국 우선주의와 대중국 견제는 큰 틀에서 맥락이 동일합니다.
네, 이렇게 두 후보는 새로운 판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후보가 짜고 있는 새 판은 무엇일까요? 대선 이후 트럼프 수혜 섹터 알아보도록 하시죠. 대선 이후 트럼프의 수혜 섹터는 원전과 방산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트럼프는 화석연료로 복귀와 함께 원전을 다시 되살리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최근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충족하기 위해서 빅7 종목들이 원전과의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의 원전 확대 계획도 함께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이고요. 또 트럼프가 동맹국과 납토 회원국에 공평한 방위비 부담을 요구하면서 이 국가들의 국방 예상 또한 증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수혜 섹터로 바이오도 빠질 수 없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모두 약가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 국내 기업들의 허들이 낮아질 거란 전망입니다. 또 강력한 대중 정책 또한 국내 바이오 업체의 반사 수혜를 기대할 요소입니다. 강력한 대중정책은 조선 분야에도 해당됩니다. 중국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면서 국내 조선 업체는 상대적인 수혜가 기대되고요. 트럼프가 제조업 부흥을 공약한 만큼 미국의 LNG와 LPG 선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해리스의 수혜 섹터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새 판을 짤 때 말 그대로 그 새 판을 뒤집기 위해서는 새로운 판을 짜야 할 것 같은데요. 이어서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 주목할 만한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섹터입니다. 해리스 후보는 이전 선거 공약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10조 달러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요. SNS에서 항상 기후위기에 대한 의지를 강조할 수 있을 정도로 친환경 에너지 열렬한 지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많은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도 많은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해리스 후보는 헬스케어 중에서도 특히 여성 건강과 산모 건강 개선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산모 사망률과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기차 역시 많은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기차 도입률이 가장 높은 캘리포니아 출신인 해리스는 전기차 산업을 지지하고 있는데 지난 5월에는 디트로이트에 방문해 중소제조업체를 위한 정부 지원금 1억 달러 수표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기차에 유리한 정책을 지지하면서 전기차 세액공제, 보조금, 충전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리스의 수혜 섹터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투표를 마감하는 순서대로 개표를 합니다. 지난 대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 선언을 하는데도 나흘이 걸린 만큼 이 초접전인 이번 대선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번 미국 대선 결과도 저희 한국경제TV와 함께 하시죠.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